안녕하세요. 오태련 박기동입니다. 와, 파란색, 저기도 파란색. 자, 오늘은 제네시스의 G70 그 중에서 3.3 터보 사륜구동 모델을 시승할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리프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 페이스리프트가 된 G70은 지난번에 2.0 터보를 통해서 디자인 같은 거 거의 대체로 많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2.0 터보가 아니고 3.3 터보인 만큼 디자인이나 기본적인 부분들은 조금 약간 건너뛰고 3.3 터보의 퍼포먼스, 근데 사실 요것도 기존 3.3 터보랑 사실 퍼포먼스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시승하긴 하지만 별로 살펴볼 게 없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 타봤으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G70 3.3 터보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경쟁되는 모델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 3.3 터보하고, 자, 요즘 M340i도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 차를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차가 이제 그 차인 만큼 오늘 그 M340i랑 살짝만 걸쳐가지고, 깊이는 아니고 살짝만 걸쳐가지고 한번 비교해보는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이즈가 여기 M340i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 시리즈가 얘보다 더 작았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계속 커지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작은 상황이고, 외관에서 이게 길이랑 휠 베이스는 작고 키가 꽤 낮아요. 그런 반면에 폭은 얘가 조금 더 넓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퍼포먼스 면에서도 얘가 좀 유리한 점들이 있죠. 물론 이제 M340i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세팅을 잘 해놨죠. 그런 만큼 그 차가 어떻게 보면 M 아래급에서는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스포츠 세단의 거의 정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차도 나름 괜찮은 비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약간의 좀 포인트가 뭐냐면 이쪽 윈드실드예요. 이 윈드실드가 사실 M340i만 하더라도 얘가 그래도 상당히 각이 이렇게 꽤 있습니다. 꽤 있는 반면에 얘는 굉장히 많이 깎아가지고 지붕도 살짝 낮은 상태에서 이걸 좀 많이 깎아가지고 이게 어떤 형태로 주행에서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디자인은 살펴보진 않을 건데요. 그래도 또 굳이 언급을 하고 가자면 G70의 페이스리프트 전보다는 저는 이게 더 확실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 살짝 내비쳤는데 이제 보니까 확실히 구형보다는 이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구형의 그 좀 너무 납작한 느낌이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낫긴 한데 그릴이 바깥으로 한번 튀어나왔다 들어가는 이 부분은 여전히 좀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GV70처럼 뻗어 나왔다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여기도 길이도 짧아지고 이렇게 둥글러진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불만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이어서 사실 2.0에는 스포츠 패키지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합니다만, 3.3에는 스포츠 패키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브렘보 브레이크랑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랑 여러 가지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스포츠 패키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외관에서도 다크 그릴, 그다음에 테두리, 그다음에 블랙 크롬 휠, 이 아웃사이드 몰딩에도 다크 크롬, 그리고 뒷면에서는 바디에 이제 바디 컬러 디퓨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약간은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실내는 변화의 폭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예전에 이렇게 볼록한 거에서 와이드 타입으로 10.25인치가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는데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D 계기판이 옵션으로 똑같이 적용되긴 합니다만 그래픽 자체가 예전에는 진짜 좀 약간 미래적인 느낌 그런 그래픽이 적용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3D 계기판에서 타입이 바뀌지만 바뀐 타입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제 원형 게이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래픽이 살짝 바뀌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여기 뭐 버튼이 조금 더 커진 것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BMW의 M340i랑 그냥 간단하게 잠깐 짚을 거는 뭐냐면 이 개방감 자체가 좀 좁게 느껴져요. 실제로 이 차 폭은 얘가 더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긴 한데도 실제로 여기 앉아보면 이 앞쪽에가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윈드실드가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고 지붕도 좀 더 낮다 보니까 이 머리 위 공간이랑 이쪽 앞에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드는 점이 M340i랑 좀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주행부터 한번 해보면 기본적으로 지난번 2.0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체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0 탈 때는 그 단단함이 사실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본격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세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3.3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속 방지턱 넘는 실력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은 3.3이다 보니까 이 단단함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거죠. 그래서 2.0 때는 조금 과했던 그 단단함이 3.0에는 정말 잘 어울린다는 점이 야 이거 마음에서만으로도 이런 느낌이 차이가 난다는 게 일단 참 신기하고요. 자,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3.3 터보의 사륜구동이 적용된 모델이고요. 우선 이제 컴포트 모드에서 주행을 해보는데 스티어링 휠에 이런 느낌이라든가 이게 왜 이런 느낌이 나지? 스티어링 휠의 회두성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BMW M340i보다 지금 회두성이 훨씬 좋거든요. 그 사륜구동이 적용된 M340i보다도 이게 지금 회두성이 훨씬 좋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글쎄 그냥 막연하게 좋다고만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잘 모르겠고요. 이게 롤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지난번에 2.0 때는 컴포트 때 롤이 꽤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자,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 시프트 패드를 써서 한번 주행을 해보면 지금도 여기는 좌우로 움직여서 수동 모드로 고정시키는 그 기능은 없습니다. 지금 그 가상 사운드를 꺼놨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사운드가 살짝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엔진 소리에만 좀 한번 집중해 보려고 가상 사운드를 꺼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흡기 쪽에서 공기 빨아들이는 소리가 와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지금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면서 가변 배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그렇다고 해서 엔진 사운드 자체가 그렇게 많이 커지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네요. 힘은 뭐 진짜 엄청나네요. 근데 지금 노면이 아무래도 겨울이라 눈도 내려 있고 또 그 염화칼슘도 뿌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노면이 완전 지금 미끄러운 상황이라 좀 제대로 달려볼 수가 없네요. 그렇긴 한데도 기본적으로 지금 사륜구동도 적용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립은 뭐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이야, 이거 뭐 힘이 엄청나게 좋네요. 역시. 확실히 3.3 터보는 꼭 사륜구동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를 뭐 드리프트 용도라든가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가지고 후륜구동을 사시는 거는 뭐 괜찮죠. 그렇긴 하지만 그런 용도가 아니라 차를 좀 범용적으로 편하게 즐기면서 또 퍼포먼스도 좀 제대로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사륜구동을 선택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밸런스 면에서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모드입니다. 기존에는 스포츠 모드까지밖에 없었죠.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면 구동력 제어 기능이 꺼져요. 쉽게 말하면 TCS가 꺼지는 거죠. 트랙션 컨트롤 TCS가 꺼지면서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엑셀을 급하게 밟을 때 TCS가 켜져 있으면 타이어에 슬립이 일어나면 너무 많이 밟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엑셀을 깊이 밟아도 차가 알아서 구동력을 끊어주거든요. 그래서 엑셀을 밟는데도 회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TCS가 켜져 있으면 막 강하게 가속하고 싶을 때 스핀이 일어나거나 차체가 살짝 미끄러지는 순간에 구동력을 끊어버려 가지고 엑셀을 밟아줘도 안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데,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그 TCS를 꺼버리기 때문에 차가 살짝 미끄러지더라도 엑셀을 밟으면 그대로 바퀴가 헛돌면서라도 구동력이 계속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차체를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은 더 강하게 차가 나간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좀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포르쉐 911도 그렇고 또 BMW들도 그렇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된다고 TCS 끄는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통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면 구동력 제어를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제어해주는, 그러니까 개입하는 시기를 좀 늦춰주는 쪽으로 세팅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차는 아예 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끄는 이유가 뭘까가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기본 실력은 조금 떨어지는데 왠지 살짝 가오 잡는 느낌 이런 말씀 좀 안 쓰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약간은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이, 허세를 부리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은 위험할 소지도 분명히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처럼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면 이게 전자장치가 개입하는 시기를 조금 늦춰주는 쪽으로 세팅하는 게, 그게 좀 더 현명한 세팅이 아닌가. 이거는 뭐 4대가 아니고 조금 더 안전이나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봤을 때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면 확실히 승차감이 좀 많이 단단해져 가지고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승차감 면에서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MW 이제 M340i랑 조금 비교해 보면, 일단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M340i가 가격대가 확실히 더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후륜구동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이제 국내에서 세단은 후륜구동을 팔고 있고 외건은 이제 사륜구동을 팔고 있는데, 후륜구동 기준으로 따져 보더라도 2차 후륜구동이랑 비교해 보면 약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 차에는 뭐 렉시콘 오디오에 이런 막 그 나파 가죽 시트에 이쪽 빨간색 스티치 뭐 이런 거 다 넣어 가지고, 그죠? 이런 거 다 넣어 가지고 사륜구동만 안 넣고 뭐 리얼 카본 이런 것만 빼고 그렇게 해도 M340i보다 2천만 원 이상 싸다는 점. 그 다음에 뭐 외건의 사륜구동은 M340i보다 뭐 한 6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랑 비교해 버리면 가격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 차이가 2천만 원 이상 나는 상황에서 이 차는 이 고급스러운 장비 면에서는 월등히 낮지만 출력 면에서는 M340i가 좀 더 앞서죠. 지금 3.3 터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이제 370마력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하면서 가변 배기 시스템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변 배기에서 이게 배기가 좀 더 원활하게 빠지면서 출력 상승이 이제 3마력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 출력이 이제 373마력까지 늘어나는데 M340i는 3.0 터보지만, 이건 3.3 터보인데 그 차는 3.0 터보지만 출력이 387마력까지 올라가니까 출력은 조금 더 높고, 그런 반면에 토크는 얘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뭐 출력에서 큰 차이가 없긴 한데 근데도 이제 제로백 같은 경우에는 M340i는 이제 4.6초까지 내려가고 이 차는 4.8초 정도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서 가속 면에서는 또 M340i가 이 차보다 조금 더 크지만 그 차가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죠. 역시 BMW는 진짜 신기해요. 그 부분은
출력이 좀 더 낮은데도, 이제 물론 M340i가 얘보다 출력이 높지만 어떤 경우는 출력이 좀 더 낮은데도 제로백은 더 빠르고, 그리고 차가 더 무겁거나 한데도 출력이 더 높은데도 연비는 더 좋고,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또 BMW의 그 세팅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출력을 뽑아내는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M340i가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나가는 느낌 자체가 그 꼭 자연흡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 만큼 굉장히 매끄럽게 출력을 뽑아내는 실력이 있고, 그리고 또 그 후반부에 가서 굉장히 두터운 느낌도 굉장히 괜찮고, 그래서 출력을 뽑아내는 실력 자체가 M340i가 한 수 위. 그렇다면 이제 그것 때문에 무조건 M340i를 살 거냐, 요거는 또 아닌 그런 면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일단 그 고속도로 주행도 한번 해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가속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게 스포츠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가 되면 옆구리를 조여주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면 그냥 아이들링 상태인데도 이게 엔진 사운드가 더 올라가요. 회전수 자체가 높아지는구나.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기본 아이들링이 한 600rp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면 기본적으로 거의 한 1000rpm 바로 밑에까지 지금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상 스탠바이가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런치 컨트롤이 ESP를 끈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으면 위에 런치 컨트롤이라고 뜨거든요. 근데 지금 ESP를 끄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만 돼도 이미 그 TCS는 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태에서도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으면 그럼 2500rpm, 2400rpm 정도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도 뭐 거의 그 런치 컨트롤이나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그 ESP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냥 ESP 끄지 않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엑셀, 브레이크 밟고 엑셀 밟고 해서 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밟으면 2500rpm 출발! 좋잖아요. 오. 야, 언제 벌써 100 한참 지나버렸네. 이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ESP를 다 끈 상태에서는 앞에 런치 컨트롤이라고 딱 뜨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런치 컨트롤이라고 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373마력이나 되지만, 근데 4륜 구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급가속을 하더라도 휠 스핀도 거의 안 일어나요. 거의 안 일어나고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튀어나가는 게, 진짜 힘은 뭐 엄청나게 좋네요. 이 상태에서 시프트 패드를 써서 회전수를 내려보면 왜 회전수 보정해 주는 게 그다지 이렇게 휑 느낌이 좀 생각보다 아닌데, 고속도로 주행에서 중고속으로 올라갈 때 아무래도 컴포트 모드에서는 조금은 불안정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스포츠 모드 정도로 주행하는 게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고요. 이게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사실 좀 너무 튀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게 산길 주행이랑 고속도로 주행이랑은 또 좀 다르죠. 그래서 산길에서는 아무래도 2.0보다는 3.3이면 훨씬 더 딱 잘 어울리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일반 고속도로에서는 어차피 속도가 뭐 가속이 빠르나 느리나 그거에 영향을 안 받고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만큼,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2.0이나 힘은 3.3이 훨씬 더 좋지만 하체 세팅에서 있어서는 2.0에서 느꼈던 느낌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완전 스포츠 플러스보다는 그냥 스포츠 모드 정도로 주행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조금 덜 튀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브레이크는 아무래도 이제 브렘보에서 손을 봐서 넣은 만큼 그동안 국산차들에서는 좀 사실 고성능이라고 해도 막 급브레이크를 연속해서 밟게 되면 그냥 바로 잠겨버리는 그런 느낌들이 푹 꺼져버리죠.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 없이 꽤 여러 번 반복을 해도 좀 잘 버텨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음 부분은
확실히 위에 이쪽 바람 소리나 위쪽에서 들어오는 소음에 비해서는 노면 소음이 조금 더 커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이게 이쪽이 조용하다 보니까 노면 소음이 좀 더 크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이야기 나온 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340i랑 조금 비교해 보면 그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M340i는 위쪽에서 소음이 꽤 많이 들어와요. 일단 여기는 전부 다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도 적용되어 있는 반면에 M340i는 그렇지도 않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윈드실드가 누워있는 형태들도 좀 다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M340i가 이쪽 바람 소리라든가 이런 소음은 확실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타다가 그 M340i 사륜구동의 외건 그 차를 잠깐 타봤는데 이게 번갈아서 타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정리를 하자면 지금 G70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일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2천만 원. 만약에 이 가죽이라든가 이런 옵션까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춘다고 하면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일단 가격 면에서는 확실하게 경쟁력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또 장비 면에서도 또 약간의 우위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전동으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시트의 방석 길이 조절 이런 것도 전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지금 G70의 이 스포츠 패키지 들어있는 요 스티어링 휠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두께도 적당히 가늘고, 그리고 이 직경 자체도 더 작고, 그래가지고 그립감이나 뭐 여러 면에서 이 차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스티어링 휠을 갖고 있는데, M340i는 직경도 얘보다 조금 더 크고, 그리고 이 림이 상당히 두꺼워요. BMW의 요즘 림이 좀 두껍잖아요. 푹신푹신하면서. 그래서 그거랑 이렇게 번갈아서 타보면 이쪽이 손에 쫙 붙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리고 뭐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개인의 취향에 따라 뭐 나뉘는 거니까 언급을 안 하겠지만, 뭐 소재 이런 부분들은 뭐 확실히 이쪽이 더 우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과 관련된, 주행 성능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힘은 이게 이제 373마력, 그게 387마력이죠. 큰 차이가 없는데 M340i가 아무래도 조금은 더 가속력이 조금 더 아주 미세하게 조금 빠른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가는 느낌 자체가 좀 더 매끄럽게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 차는 푹 튀어나간다면 걔는 터보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리니어하게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회전 질감도 조금은 더 매끄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직렬 6기통이기도 하죠. 그래서 역시 뭐 엔진에 있어서는 BMW가 뭐 워낙 잘 만드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하체 세팅도 아까 산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BMW 쪽이 훨씬 더 매끈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충격량에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충격이 들어오는 방식이 BMW는 초반에 좀 충격을 많이 흡수하고 그 다음에는 좀 버티는 스타일이고요. 이 차는 어느 정도 이 충격을 흡수하는 범위가 좀 길면서 그 버티는 게 좀 거의 끝에 가서만 버텨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좀 스트로크가 조금은 더 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아니면 코너에서 돌아보면 BMW는 처음에 충격을 한번 흡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버티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 차는 BMW가 버티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지나서도 조금은 더 넘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확실히 스포츠성 입장에서는 BMW M340i가 이게 뭐 정식 M3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340i가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시승한 차는 M340i의 사륜구동 외건 모델입니다. 투어링 모델이고, 사실 후륜구동의 세단은 아직 안 타봐서 그걸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고, 지금 마침 이 차도 사륜구동이니까 같이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이제 가격이 말씀드릴 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G70 3.3 터보랑 BMW M340i가 출력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BMW가 약간 앞서는 그런 상황에서 가격 차이는 2천만 원 이상이 난다. 근데 장비는 이쪽이 훨씬 더 잘 갖춰져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차를 선택해야 되느냐? 분명히 M340i가 더 좋은 점들이 있고 또 G70이 더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어떤 차를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 기준은 그거예요. 만약에 2천만 원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M340i는 꼭 타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퍼포먼스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뭐 7천만 원 중후반 뭐 그 정도 금액을 지불하면서 조금 정말 글로벌에서도 인정할 만한 정말 좋은 차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M340i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차는 확실히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반면에 만약에 2천만 원이라는 그 가격 차이의 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BMW도 이미 많이 경험해 보시고 난 뒤에 그냥 좀 편하게 타고 싶은 차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미세한 차이의 퍼포먼스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나는 잘 못 느낄 것 같아. 그냥 평상시에 편하게 타면서 힘이 좀 강력하고 내가 막 마음껏 좀 쏘고 그렇게 하고 수 있는 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G70 3.3이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G70 3.3도 잘 만든 거죠. 그렇지만 이 차가 이제 N이 붙어 있진 않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N이 붙어서 이게 뭐 N 라인이거나 아니면 N이거나 이런 쪽으로 가면서 현대기아차에서 그 N 그쪽 N 파트에서 이 차를 만약에 세팅을 하면 그러면 서스펜션 세팅이나 이런 부분도 M340i 정도까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차는 아직은 뭐 N이 붙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따져가지고 어떤 쪽이 세팅이 더 정교하고 뭐 코너에서 막 이런 것까지 따지면 M340i가 승. 그런 반면에 또 가격이나 범용적인 거나 그런 거를 고려하면 이쪽이 뭐 훨씬 더 경쟁력이 높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M340i랑 3.3 터보 중에서 골라야 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죠. 왜냐면 BMW도 이미 많이 타봤고 다른 차들도 많이 타봤기 때문에 굳이 그 차의 그 조그만 부분을 항상 즐길 수 있는 거는 사실 또 아니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 차가 훨씬 더 경쟁력이 높다고 보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이 렉시콘 오디오 이 오디오도 이 차 급을 생각했을 때 오디오가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오디오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또 이런 고급스러운 부분들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또 편의 장비들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가격도 사실 뭐 6천만 원 언더에서 이런 차를 구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한 6천만 원 언더에서 차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차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를 통틀어서 내 마음속에 넘버 2?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럼 넘버 1은 뭐냐? 스팅어죠, 스팅어. 저는 스팅어파, G70파가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팅어에 좀 더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요즘 제가 자꾸 궁시렁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제네시스 G70 어디 BMW M340i에 비벼, 이런 얘기, 분명히 영상을 여기까지 안 보시고 또 이런 말씀 댓글 다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비벼야죠, 자꾸. 이게 정말 좋은 차랑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근접했는지, 이 차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 차랑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 자꾸 비벼봐야 돼요. 그래야 기술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벌써 한 20년 가까이 지금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20년 전 생각해보면 지금 국산차는 와, 이건 진짜 막 엄청나게 발전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고요. 그동안 수많은 전문 기자들 혹은 산업업계에 계시는 분들 또는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비벼댔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갭이 얼마나 나는 차이들을 계속 지적하고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비벼대야 돼요. 예전에 현대기아차에서 뭐 후륜구동차도 하나 없고 그랬던 시대를 생각 한번 해봐요. 와, 지금은 진짜 격세지감이죠, 격세지감.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더 뛰어난 차들과 계속 경쟁하고 비교해주고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 국산차들의 위치가 어디죠,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시켜주고 그러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발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스팅어 3.3 터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